안녕하세요. 공포 매니아입니다.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구는 불길할 정도로 붉었다. 짙은 와인 빛깔의 광택이 감도는 장롱이 우리 집 안방 한 구석을 차지하던 날, 집안의 공기는 낯설게 뒤틀렸다. 새 가구 특유의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야 마땅했건만 집안에는 어디선가 짐승의 사체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하고 역한 악취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였다. 잠결에 눈을 뜨면 장롱 문틈 사이로 시커먼 형체가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엔 먼지 뭉치처럼 작았으나 날이 갈수록 몸집을 불려나갔다. 내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면 그것은 서서히 다가와 내 목을 조르고 차가운 손길로 온몸을 더듬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엔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한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다. 엄마는 처음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사춘기 소녀의 예민함이라 치부하며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내 몰골이 날이 갈수록 해골처럼 변해가고 밤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자 엄마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온 이들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아줌마와 젊은 무속인 선월이었다. 아줌마는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롱을 쏘아보며 혀를 찼다. 너 죽고 싶어 환장했니? 네 몸 안에 남의 것이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데 그걸 몰라? 그것의 정체는 박순자라는 이름의 영가였다. 하지만 아줌마는 박순자 뒤에 숨은 더 거대하고 악랄한 그놈의 존재를 직감했다. 아줌마는 내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원귀가 아니다. 네 목숨을 통째로 먹으려는 사악한 악귀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떼어내주마. 의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나는 생전 처음 겪는 공포와 마주했다.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막기라도 하는 듯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밀려왔다.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쓰러진 순간 내 오감이 전원을 끈 것처럼 꺼져버렸다. 나는 내 몸속에 갇혀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의식만이 깨어 두려움에 떨었다. 그 시간 동안 밖에서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쓰러지자 부축하려던 아줌마를 향해 내 육신이 눈알만 굴리며 쏘아본 것이다. 내 입에선 가래 끓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치워 이년아, 치우라고.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줌마와 선월은 내가 부적의 힘에 눌려 버둥거리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박순자가 아닌 더 강력한 무언가임을 확신했다. 선월이 그것을 향해 호통을 쳤다. 무슨 원한으로 어린애 몸에 붙어 폐악질을 하는 거냐? 더 발악하면 천도는커녕 멸해버릴 줄 알아라. 그러자 그것은 내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비웃었다. 마음대로 해봐. 혼자 죽지는 않을 거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깔깔깔. 한참 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극심한 피로감과 불쾌함에 몸을 떨었다. 내가 암흑 속에 갇혀있을 때 내 몸을 그것이 대신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공포였다. 그것은 일종의 코마 상태였고 영혼의 유폐였다. 나는 울며 아줌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살려달라고, 제발 저 괴물로부터 나를 떼어내달라고. 아줌마는 이 일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며 나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그 장롱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행적을 쫓기 위해서였다. 수소문 끝에 만난 엄마의 지인은 교회 권사라며 우리를 비웃었다. 정신병원에 가보라며 독서를 내뱉는 그녀에게 나는 내 몸속에 그것이 내뱉는 정보를 쏟아냈다. 당신 동생 이름 박순자지? 아들 하나에 남편 있는 새 식구. 그 동생이 죽으면서 남긴 장롱 맞잖아. 지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결국 우리는 박순자의 남편인 아저씨와 대학생 아들 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 아저씨는 초췌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장롱에 얽힌 비극을 털어놓았다. 모든 것은 아들이 친구들과 했던 장난스러운 귀신 부르기에서 시작되었다. 새 집으로 이사오던 날 박순자가 정성껏 차려놓은 터주가리 상에 잡기들이 꼬여들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고약한 객귀 셋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기가 약했던 박순자는 그들의 등살에 밀려 갑살을 당했다. 그중 가장 힘이 센 놈이 박순자의 영혼을 볼모로 잡고 장롱에 깃들었다.
박순자는 남편과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악귀의 종노릇을 하며 장롱을 따라다녔던 것이다. 그 장롱이 거쳐 간 집마다 여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 후배 부인도 이제 이 어린 학생까지 위험하게 됐으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오열했다. 아줌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순자 씨는 악귀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매듭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굿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회색빛 고목이 마당을 지키고 있는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아줌마의 스승인 장군 할머니가 합류하며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의식 전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기이한 현상을 겪었다. 잠든 것도 깬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 몸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내려다보게 된 것이다. 유체이탈이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소복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다. 박순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애절했다. 하지마, 도망가. 그놈을 건드리면 다 죽어.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울었다. 박순자는 아들과 남편이 잠든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열했다. 그 울음소리는 내 육신을 빌려 터져나왔다. 나는 내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박순자의 영혼을 보며 그녀가 느끼는 극한의 슬픔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악귀에게 협박당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나를 구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굿당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군 할머니는 내 새끼손가락에 빨간 새끼줄을 감아 매듭을 묶어주셨다. 절대 빼지 마라. 네 혼비가 몸 밖으로 영영 달아나지 않게 붙잡아줄 동줄이다. 피의 결전 퇴마곧 의식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무복을 입은 아줌마가 방울과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아줌마는 먼저 아들에게 붙어있던 2명의 남자 영가를 불러냈다. 사고로 죽어 억울하다며 버둥거리는 그들을 달래고 꾸짖어 차례로 천도시켰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줌마가 박순자의 이름을 부르자 내 몸이 갑자기 꼿꼿이 서더니 발끝으로만 서서 기괴하게 떨기 시작했다. 내 입에선 박순자의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무서워서 어찌 갈꼬. 그 순간 내 몸속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것은 박순자 뒤에 숨어있던 그놈이었다. 그것은 내 목을 내 손으로 조르게 만들었고 나는 다시 한번 몸 밖으로 튕겨나갔다. 허공에 뜬 내 영혼은 내 육신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네 이놈,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잡기놈아. 장군 할머니의 호통이 터져나왔다. 할머니의 몸에는 서슬퍼런 장군 신령이 강림해 있었다. 할머니는 용이 새겨진 거대한 창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다.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악귀는 아줌마의 몸을 빌려 이죽거렸다. 재밌어서 그랬어. 한 사람 괴롭히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할머니의 눈이 번쩍였다. 할머니가 창을 내두르자 푸른 섬광이 번쩍이며 아줌마의 몸에서 악귀를 강제로 떼어냈다. 공중에 쏟아진 시커먼 털뭉치 형상의 악귀는 비명을 지르며 발광하다가 결계를 피해 제물로 묶여있던 돼지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돼지가 끄륵거리는 가랫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다. 선월이 돼지의 코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장군 할머니는 주저없이 거대한 창으로 돼지의 목을 내리쳤다. 푸악! 뜨거운 선혈이 샤워기처럼 공중에 흩뿌려졌다. 멍석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다. 돼지의 잘린 목에서 스멀스멀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선월이 그 위에 검은재를 뿌렸다. 스스스하는 소리와 함께 악귀의 기운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였다. 꿈속에서 나는 나룻배를 타고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아줌마를 보았다. 아줌마는 생전의 무서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수야,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
현실로 돌아온 내 눈앞에는 상복을 입은 선월과 아저씨, 오빠가 있었다. 장군 할머니는 덤덤하게 하지만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딸년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니라. 슬퍼 말거라. 아줌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공력을 쏟아붓고 악귀의 마지막 역습을 대신 몸으로 받아내며 숨을 거두셨다. 자신의 업을 다 풀고 가신다며 마지막까지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줌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다. 장례가 끝나고 저주의 매개체였던 장롱은 깨끗이 태워졌다. 박순자 씨의 위패도 정성껏 모셔 천도식을 올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세월이 흘렀다. 그 지독했던 여름의 기록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 인연은 기적처럼 이어졌다. 나를 거칠게 몰아세우며 사기꾼이라 욕했던 오빠는 그날의 충격 이후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연인이 되었다. 지금 그는 내 곁에서 잠든 내 남편이다. 아줌마를 잃고 시리에 빠졌던 나를 친딸처럼 거두어준 분은 박순자 씨의 남편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이제 돌아가신 나의 시아버지가 되셨다.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올리고 기도하는 위패의 주인 시어머니 박순자 씨. 그녀는 나를 죽이려 했던 원귀에서 이제는 우리 가족을 하늘에서 보살펴주는 든든한 조상신이 되었다. 선월과 장군 할머니, 제자, 아줌마와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것이 서로의 운명을 섞지 않는 무속의 예법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어디선가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아줌마가 제 목숨과 바꾸어 지켜낸 이 소중한 삶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겠노라고. 나를 살린 것은 신비한 술법이나 강한 기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고자 했던 아줌마의 숭고한 희생과 가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박순자 씨의 모성애였다. 사랑과 희생.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악귀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퇴마의 주문이었다.